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거듭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이봉희 실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그 건물이나 이봉희 실장님 쪽에 문제가 없길 바라고요. 이봉희 실장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안했던 거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정책과 고령사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점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흔히 아마존고 같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상점은 있을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스마트 상점이 좋지만 시니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점이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보고 과연 시니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읽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점이란 그 다음에 스마트 상점 시장 전망, 사례,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시니어의 활용 방안이라는 이렇게 내용으로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마트 상점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스마트 기술, IoT 등이 적용된 상점 이렇게 이제 미시적으로 본다고 하고 거시적으로는 쇼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경험을 보다 빠르게 효율적이고 편리하도록 하는 제반 기술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시장 전망으로 봤을 때는 계속 25년까지 6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예측되고 있네요. 그래서 국내는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협회 그리고 문화 콘텐츠 진흥원인가요? 그쪽에서도 이 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상점 해외 사례는 이제 허마라는 중국 상점인데요. QR 코드로 중국은 주로 QR 코드 많이 사용하죠. QR 코드로 물건을 인식하고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근거리 배송을 30분 이내로 하는 퀵 배송이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했던 아마존 거죠. 여기는 그냥 사람이 물건을 짓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RFID 태그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지 센서로 물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동 결제 시스템 그것과 연동돼서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봇 팔로 하는 맥주 제조, 그 다음에 뭐 커피도 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이제 롯데마트 풀필먼트 스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풀필먼트라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부터 전체 뭘 요구하고 뭘 어떻게 담고 어떻게 결제하고 모든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 풀필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소싱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메리고 치킨, 네, 그래서 QR 코드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메뉴 주문하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고 로봇이 이제 서빙을 하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데킹이라고 하는데 로봇팔이 치킨을 조리하고 네, 그러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보급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검색하면 이제 충분하게 이런 자료들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 AR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골목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형 상권 대형 마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고 있죠. 그 관련해서 가까운 곳에서 이런 상점들 마트들이 경쟁력 있게 살아남아야지만이 뭐 좋다라고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상점을 보급을 하는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상가, 스마트 시범상가에서 스마트 기술 또는 스마트 오더를 도입한 스마트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고, 업종별 협단체에서 뭐 업종별로 모여 있는 곳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마트 상점은 스마트 기술 또는 오더를 도입하는 소상공인 상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점포의 스마트 기술 또는 스마트 오더 도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스마트 기술은 455만 원, 오더는 35만 원 이렇게 되네요. 오더 같은 경우는 예약 주문 결제 시스템, 비대면 결제 시스템까지 해서 그런 걸 갖추도록 하는 거고, 스마트 기술은 미러,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보드, 서빙 로봇 등, 네, 이러한 그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한 가능한 기술 도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네, 어, 해놓은 곳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술이 안면인식 체온 측정기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 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사이니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 동영상 한번 보시죠. 매점 내에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는, 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쇼케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런 물건을 한번 보죠. 저보다는 동영상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근처로 손을 가져가면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그 품질 표시도 잘 안 보이고 하는 것이 있고, 노인을 위해서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정보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여기에 적용하면 어르신들이 어떤 물건을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나오고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인 판매기인데, 아까 고영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쓰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욕먹고 있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편한지. 실제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무인 판매기인데요. 네. 네, 이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결국은 그 적응을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환경이 나타나면 곧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것이 갈수록 이제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D 스캐너 프린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오스크인데요. 아까 그 무인 판매기처럼 키오스크도 뭐 마찬가지로 어, 그런 사용에 어르신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갈수록 그 인건비도 많이 들고 상점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소형 상점에는 이런 제품들을 공급함으로써 훨씬 관리가 쉬워지는, 네, 도난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스마트 상점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하기 편리해지고 좀 더, 또는 음성 인터페이스도 되지고 명확해지고 하면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다만 또 어르신들은 그 이제 친절하게 상담하고 기억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스마트 상점이 도입이 돼서 어르신들한테 그러한 친절한 상담, 친근한 배송 뭐 이런 것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또 좋지 않지, 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어, 향후에 좀 더 음성 인터페이스라든지 좀 더 보강된 그런 4차 산업의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것도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스마트 오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QR 코드가 아마 어르신들은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걸 일일이 찾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흔들면은 QR 코드 스캔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만든다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 메뉴 보드는 뭐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니지가 원격으로 자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원격으로 세팅하고 선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리스타 로봇은 뭐 흔히 뭐 이슈가 돼가지고 TV에도 자주 나왔던 거긴 하죠. 네. 네, 이러한 상점들이 시니어에게 편리하고 편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러한 그 주거생활 지역 내에 근방에서의 어떤 그 작은 상점들은 좀 더 시니어 편의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가서 편리하고 즐겁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맛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서빙 로봇인데요.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네,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숍이네요. 네. 자,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그냥 확 갖다 먹는데 이게 향후에는 이런 즐기는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미러입니다. 스마트 미러는 뭐 우리가 뭐 흔히 뭐 옷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울에서 가상으로 해보고 주문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을 하면서 편리성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매출 증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시니어들한테 어떤 식으로 또 이용자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편리한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된다면 어떤 그 고령 친화적인 주거 환경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스토어 맵인데요. 이거는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소개 자료는 보고요. 일부러 저보다는 이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상점 도입 기술 및 시니어 활용 방안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제 로봇팔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 미러, 그 다음에 사이니지 키오스크 오더,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소상공인들이 시니어가 많기 때문에 시니어를 도와주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시니어 창업의 아이템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체력적 한계 극복, 그다음에 소비 트렌드를 알 수 있게 한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다. 대형 마트나 이런 것에 대응을 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진흥공단의 이봉희 실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제가 대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제가 소셜 툰이라는 내용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마트 도시 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60년대에서 2000년대를 가늠을 했었고 지금 2021년에서 45년을 가늠을 하는데요. 거기는 보시다시피 스마트 시티죠. 네, 스마트 시티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집안과 외부가 연결되는
그러한 생활이 나타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있죠.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도시에서 모든 건물에 또는 집에 있는 것이 어떤 가상 컴퓨터 공간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전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거기서 시뮬레이션이 돼서 도시의 어디를 고쳐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디지털 트윈 이런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고령자의 삶은 어떨까 이제 보면 주로 이제 대부분 집에서 살게 될 거고 혼자 또는 부부가 살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을 거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고령자 집안과 연결되고 어떤 중앙에 어떤 그 정보를 모으는 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독거노인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련 그 지원, 복지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계속 연결해 있고 어떤 고령 독거노인 집들 또는 부부 집들 또는 자녀와 어르신이 연결되는 그런 것이 어딘가에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교류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런 그 소셜 트윈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을 복제해서 컴퓨터 내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셜 트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에서 계시지만 외부의 주거 환경과 연결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장애인도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사회생활 노멀라이징된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고영호 박사님 얘기했지만 뭐 60대에서 70대 중반까지는 한 1km 내외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죠. 그런데 이제 80세 넘어가시고 좀 더 근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좀 더 집 안에서만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도노화, 고도노화가 되면서 병원 약국 정도만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요? 자기 집에서만 있다가 침대에서만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러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경우에만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택 내에 있을 때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집 안에 있지만 밖에 외부와 연결이 돼서 집 안에서 동일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여러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셜 트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와 부모가 같이 원격으로 게임을 한다. 이게 연속된 공간이 되겠죠. 요즘에 뭐 이미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그 예배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공간에서 건강하면 실제 공간 생활을 많이 할 것이고 노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트윈된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예전을 연다. 본인이 서예를 했는데 전시를 못한다. 오프라인에서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가상 전시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같은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같이 얘기하고 한다. 이것이 이제 트윈된 그 소셜 트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하는 경우에 방금 스마트 상점을 봤지만 스마트 상점과 집이 연결이 돼서 집 안에서 홀로그램이든 대형 TV든 뭐 스크린이든 여기서 뭔가를 고르고 요청하고 서로 상담하고 그러한 기능들이 늘어날 텐데 사람이 주로도 하겠지만 또는 가상의 대화 장치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옆집 사람들과 같이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다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저는 뭐 친절한 점원이 어르신과 친절하게 상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경우에도 실제 이제 원격으로 뭐 백종원이가 100분을 같이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가전이나 뭐나 여러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세상을 그냥 소셜 트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 시설에 실제 공간이 있고 어르신의 실제 공간이 있으면 복지 시설에서 이 어르신들이 복지 시설 내에 모사된 공간에 다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복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될 거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셜 트윈은 어떤 그 주거 환경에서 모든 것이 어르신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계속되는 것이다. 네. 독거노인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 보면 소셜 트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에이징 센터에 모든 분들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강사도 없는데 주제넘게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을 제가 토론자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디지털 스마트 상점하고 그 다음에 그 소셜 트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시 7분인데요. 4시 20분까지는 가능하니까 모두 같이 화면 켜시고 저희들끼리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김무정 박사님, 그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기는 상점들이 직원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집이 처음에 하나 생겼는데 직원이 전혀 없는 무인 점포고, 지난 주말에 보니까 또 커피집이 생겼는데 또 직원이 전혀 없는 무인 점포예요. 이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무인 점포로 가면 거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야간에 직원들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 노인들한테는 더 장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디지털 격차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돼도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노인들을 저 교육을 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어르신들이 이런 상점을 많이 사용한다면 그쪽 편리한 쪽으로 남겠죠. 그런 쪽만. 이 흐름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 보급 사업이 1, 2년 돼서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딱 또 사라질려나요? 저도 그런 근데 게는 지금 한 3, 4년 전부터 네, 인건비가 좀 네 세지면서부터 맞습니다. 크게 큰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인들께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서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한 3번만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UX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쪽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송상수 이사님 같은 분께서 대화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네, 고용호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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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로봇의 입장에서는 GUI는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고령자가 활용하기 힘든 UI가 되죠. 그래서 VUI가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 궁극적인 방향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각가지 이제 찾아서 손으로 누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제가 이제 고령자가 되면 저는 편하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이미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GUI 자체도 이제 좀 저익수하시기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AI 기술이 이제 꼭 중간에 개입이 되게 되라고 보는데 아마 그거는 GUI에서 VUI로 넘어가야 아마 저런 불편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스마트 상점 관련해가지고 발제를 이렇게 들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조금
그거랑 그다음에 심정 회장님 그 말씀 주신 거랑 같이 연계해서 그냥 제 의견을 나누어 보자면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어르신 뭐 꼭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무슨 특성을 갖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아무리 스마트 도시라 하더라도 음 사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경험, 그 사람을 통한 경험이 여전히 계속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지만 여전히 24시간 대기하는 전화 상담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전화를 통해서 긴급 대응도 있지만 구매 상담을 여전히 그거에 대한 그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증빙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최근 모 예능 프로에서 이제 나와서 저도 공감을 했던 바인데 114 그 연락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주소 찾아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하는 게 이제는 114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자밖에 없더라라는 그 실제로 거기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어르신들이 114 없으면 어떡하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라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뭐 저런톨로지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적용의 범위를 일단은 시니어가 직접 경험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을 보조해주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인력들의 편의를 더 증진하는 방향에 일단은 좀 집중을 하고, 차츰 뭐 애틀이라든지 이쪽에서 개발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그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걸 확대할 때에 기준을 우리가 건강, 허약, 의존 정도로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경제력의 상하로 봤을 때 추구해야 되는 바는 일단은 경제력의 그 상하와 상관없이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쪽으로 지향하고, 건강 허약 동시에 근데 건강과 허약 의존은 조금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회장님 말씀하셨던 소셜 트윈 요게 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소셜 트윈이 실제로 건축 도시 쪽에서는 뭐 서비스 뭐 지원 주택, 서비스 연계 주택 뭐 이런 식으로 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서비스 지원 주택이라 하면은 공공이 지원한다라는 개념이 더 강할 것 같고, 서비스 연계 주택 쪽으로 좀 더 이제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재가 생활을 하면서 각종 뭐 돌봄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이 그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은 모니터 화면을 앞에 두고 복지사와 대화하기보다는 복지사가 찾아가서 어르신과 대화하고 상황을 체크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때 그 복지사가 단 1분이라도 더 빠르게 뭔가 연계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어르신들이 평지에 정말 좋은 곳에 사시는 것만은 아니니까 조금 높은 곳에 접근이 어려운 곳에 복지사분들도 사람이니까 아까 애트리에서 개발된 그런 보조 수트 같은 것들이 어르신도 그렇지만 복지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착용하면서 어르신들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1차적으로는 지원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거노인 모니터링 사업이나 서비스 사업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도 응급에서 이제 좀 더 사회에 좀 더 서비스 더 추가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소셜 툰이라고 한 거는 사회생활을 계속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도 전화상으로 전화하고 하기는 하죠.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회생활을 안 하면서 본인의 그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됐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한다,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꼭 제가 예시 드린 거 외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돈이 많이 안 들면서도. 그래서
지금 여전히 독거노인 모니터링 사업도 월 10,000원 이상이 들고 엄청나게 재원이 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걸로 되는데 중산층 이상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앞으로 그 환경은 좀 더 저렴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렴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모델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네. 특히 어르신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자산 분포를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반면에 금융 자산이 조금 많이 부족하셔서 실제로 내 집을 갖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거를 도입하고 들여오는데 실제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같이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말씀이 없으신지요? 네, 이봉희 실장님, 네, 혹시 저 심우정 대표님 맨 네.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에서 디지털 트윈 독거노인 디지털 트윈 있잖아요. 네. 거기서 디지털 트윈의 주체가 누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진짜 독거노인이 있고 가상의 독거노인이 있는 건 아니죠. 그 각자 집에는 독거노인이 계신 거고요. 예. 어떤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그 집들이 거기에 다 가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전기, 그 각 독거노인이 쓰는 전기, 독거노인이 쓰는 무슨 그 가전 사용, 예, 그렇죠. 그 헬스 데이터 이런 것이 이 복지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든 뭐를 보여주든 데이터로서 수집이 돼서 거기서 이제 뭔가 흐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데이터로서. 네. 그러면 심지어는 독거노인도 버추얼 독거노인이 있는 건가요? 그 안에? 이제 그게 투인된 것이지 버추얼은 그러니까 이쪽에는 버추얼이라고 하겠죠. 그죠? 피지컬이 있고 버추얼이 네, 있잖아요. 버추얼인 거죠. 이쪽에서는. 네. 예. 그 진짜 가상의 노인이 한 명 앉아 있는 건가요? 그 디지털 트윈. 아마 뭐 그런 전체가 아니라 아마 일부 데이터만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스마트 시티에서 빌딩들도 거기에서 쓰는 그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온도 뭐 왜냐하면 네. 이 약간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디지털 트윈에 독거노인 모델이 몇 개 있으면 독거노인 또 연구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도 아마 디지털 트윈이 도시 연구하는데 좋은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도시 설계도 그렇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복지사가 직접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숨어 있는 욕구나 뭐 이러한 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빅데이터로 해서 미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조금 뭐 너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가상의 공간에도 독거노인들이 있으면 또 다양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직접적이는 않지만 아마 이런 뭐가 또 개입이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 보면서 뭔가 액션 인풋 아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